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산시장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한때 111포인트까지 올랐었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흥미로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달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제 떨어졌었던 부분을 바로 다시 메꾸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4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116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분 좋은 상승이 이어지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선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GDP가 긍정적인 상승으로서의 전환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그런데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흔들려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량이 예상치인 4%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서 10.2%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미국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가면서 은퇴 자금을 끌어다가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생활용품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이 경제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아마존. 왜냐? 미국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아마존 주가가 20% 하락했었죠. 지금 반등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닫기도 하면서 감축을 하는 모습을 그 전부터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8%, 구글 9%, 메타, 페이스북 20% 하락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다가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 면전에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다, 노동시장 짱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당연히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한편 유럽 같은 경우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어제 금리 0.75% 인상을 단행하는 등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비용이겠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지난 9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12.8%, 그 전달이 9.4%였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한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악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양념을 쳐가지고 12.8%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 사람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 부디 그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근에 자국통화 가치 절하 때문에 크게 고생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2,650억 달러어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한번 막아보겠다.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꺼보겠다. 이러다가 엔화가 더욱더 작살나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소식,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가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트위터를 인수를 하자마자 고위 경영진들의 대가리를 자르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해고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 관련된 소식이 왜 암호화폐 업계에도 중요하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위터 상에 가시면은 이 봇들 있죠. 프로그램 조작된 봇들, 사기 봇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게시글에 도배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그날부터 이 봇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중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트위터, 이 양아치 놈들이 사기꾼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동참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위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봇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섀도우 밴, 트위터 자체 내에서 정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시글이나 사용자들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검색해서 숨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꾼이 된 일론 머스크, 왠지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로 넘어갑니다. 엘살바도르가 스위스 도시 루가노에 비트코인 홍보 대사관을 오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도시 및 국가들끼리 뭉쳐야죠. 뭉쳐가지고 힘을 한번 내보자. 으쌰.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가 총 자산의 15%를 GBTC에 투자할 예정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선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GBTC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를 하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살짝쿵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GBTC 같은 경우는 역프라고 하죠. 시장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그동안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열풍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면은 원래 가격을 되찾지 않을까. 그러면은 역프였을 때 매집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대량 출금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약 7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6개월 내 최대 규모 수준이고, 비트코인 보유량, 이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도 1월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격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데이터 분석 업체들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비트코인 회복력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대로 쭉쭉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맞습니다. 앞 광고인데요. 디센트 월렛,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에서 이번에 테조스 연동 기념 테조스 코인 증정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다가오는 11월 30일까지고요. 디센트 지갑을 사시는 분들께 한 개당 10개의 테조스 코인을 선물로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갑을 구매를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하드웨어 지갑을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링크를 통해서 매입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틀 연속 비트코인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은 마치 2020년도 말 강세장 직전과 유사하다라고 쭈경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거래소의 숏 청산 물량이 1년 최고치에 달한 상황, 이에 따라서 자동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도 주반꿀로 끝나게 될 것인가? 저번에 주경 대표가 비트코인 매입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전해드린 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경 대표가 잘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주반꿀이 아니다. 이어지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 자, 비트코인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다가 200주 EMA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했다. 이를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 약세장과 과거 약세장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18,000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하진 않고 있지만은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닥 좀 화끈하게 비트코인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는 이야기하기를, 기술적인 관점으로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만약에 다음 비트코인 상승이 23,000달러를 넘어서며 스윙을 완성한다. 그러면은 윅 오프 패턴 관점에서 1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길은 닫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주봉 20일 EMA가 있죠. 거기까지만 안착을 비트코인이 해줄 수 있다면 미니 불장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이 전염병 사태 터지기 전에 엄청나게 날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태 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멀어졌었다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바이낸스의 호가창을 보곤 하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봤을 때는 30,000달러대까지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드럽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000에서 23,000달러대 이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하고 미국 증시도 함께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마감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디커플링 됐다라고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좋지 않은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형 채널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리젝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SPY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턴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이가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선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어거지로라도 최소한 횡보하게끔은 만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저스틴 벤의 분석가는 오늘 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달러가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가 같이 상승을 해? 아주 그냥 그림이 요상한데, 다음 주에 연준 미팅인 FOMC에서 어떤 상승이 가짜인지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달러나 증시 하나 둘은 골로 간다라는 것이겠죠. 자, 과연 살아남는 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다음 달 그리고 다음 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는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약세를 보이기 전까지 희망 회로들은 계속된다. 머스테시 분석가, 과거가 반복된다. 2018년도 하락장 바닥을 찍었을 때 미니 불장 나왔었는데 그때랑 지금 또 상황이 비슷해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RSI 역시 장기간 하락 추세 돌파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미니 불장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고점으로부터 피보나치 비율 7, 8, 6자리까지 떨어진 자리가 바닥이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가는 동시에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시그널이 눈앞에 와 있다. 좀 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RSI MA가 상승 크로스를 낼랑발랑.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상황.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채널 안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21,000달러, 22,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하게 되는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서 완전히 여기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TX CEO 샘 뱅크맨 프리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FTX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이어서는 피델리티가 드디어 기관 대상 이더리움 거래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을 때 기관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투자를 더욱더 선호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 가격 좀 많이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될 만한 정보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가지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